그러면 단일화를 두고 이준석 후보의 어떤 고민 지점을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양자 대결을 한 여론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양자 대결을 했을 가상 대결, 가상 양자 대결을 보면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보다 조금 높게 나온다. 이 부분을 최 의원이 아까 이승훈 부원장이 그 얘기를 했어요. 2030으로 대표되는 이준석 후보의 지지가 단일화가 돼도 김문수 후보에게 안 갈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단일화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지지 이전이 되지 않을 것이다. 설사 단일화를 하더라도 뭐 표를 들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안 가고 그냥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단일화에 부정적인데 그러나 그 효과보다 다른 효과가 더 큰 것이죠. 그러니까 뭐 밴드웨건 효과처럼 단일화라는 폭발이 한번 일어나면 그러면 옛날에 뭐 저희가 어릴 때 뭐 어린애들이 모기약차 오면 모기약차 연기 나온 거 줄 따라가듯이 그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쫓아간다는 거죠. 시선이 모인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굉장히 열세였다고 생각했던 김문수 후보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런 유권자들이 생겨나고 아 그렇다면 김문수 찍어도 돼? 뭐 이런 생각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폭발 효과지 실제로 지지 이전이 얼마만큼 될지는 사실상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뭐 그렇게 되면 투표를 안 하고 퇴장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또 뭐 더 열심히 김문수 후보로 이전하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계산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효과는 김문수 후보의 폭발성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단일화의 효과가 큰 겁니다. 이게 지지 이전의 문제는 그 다음에 차선의 문제고 어쨌든 김문수 후보라는 그 지위가 지금보다는 한 단계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효과는 굉장히 지대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김문수 후보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고 이재명 후보와 대등한 입장에서 겨루는 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샤이 보수나 쉐인 보수는 기권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이제 투표장으로 달려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대등한 승부가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단일화 효과는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 이전이 얼마만큼 될 것이냐는 그렇게 계산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그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준석 후보가 고민하는 지점이 이제 뭐 단일화를 할 것이냐, 완주를 할 것이냐, 그리고 지지율, 득표율이 얼마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공통 질문 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준석 후보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저희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보수 진영의 차기 주자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이라고 하죠. 과거의 심상정 후보의 역할을 할 것이냐. 먼저 이승훈 부위원장께서는 이준석 후보가 양측으로 가든 단점이 있어요. 단일화를 하든 완주를 하든 어느 쪽에 선택을 할 거라고 보세요? 완주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이준석 후보가 원래 안철수 의원을 싫어했잖아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가져온 길들을 봤잖아요. 사람들은 단일화라고 생각하지 않고 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후보가 철수를 했으면 다시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는데 누구랑 정치를 하죠? 개혁신당이 3석밖에 되지 않지만 허은하 전 대표도 지금 민주당으로 왔잖아요. 김영남 정책위 의장도 민주당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이준석 후보의 리더십, 포용력이 정말 있는 것인가? 그리고 국민의힘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지금 개혁신당에서 혼자 편하게 자신만의 정치적 이미지, 색깔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잘 포용하고 그리고 자신을 반대했던 세력까지도 포용해서 당권을 거머쥔다? 저는 좀 어렵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소신 있는 길을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근데 거기 그렇게 된다면 득표율이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 만약에 10%, 15%, 10% 미만에 따라서 정치적 위상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10%만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대성공이라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10% 넘으면. 이준석 후보는 선거 비용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비용을 워낙 적게 썼습니다. 그리고 10%가 넘는다라고 한다면 이준석의 이미지를 좀 만들 수 있어요. 이준석의 브랜드.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 갔을 때 조국혁신당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준석의 개혁신당도 나오면 4당 체제로 선거를 이끈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존재감, 자기 개혁신당의 존재감을 충분히 부각시킬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때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뭔가 얻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단일화하면 김문수 후보 정계 은퇴하고
권성동 원내대표 은퇴하고 뭐 이렇게 가버리면 붕 떠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단일화보다는 지금 10% 이상의 득표를 얻은 이후에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고 그때 단일화를 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후보가 자신의 브랜드를 버리고 다시 자신이 양두구육이라고 비난했던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조화롭게 예. 융화롭게 당권을 거머쥐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됩니다. 그럼 최 의원께서는 단일화 일단 기대한다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니까 그러면 단일화를 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졌을 경우 그러면은 뭐 친한계나 당권 경쟁 속에서 계엄 세력, 뭐 탄핵 세력이랑 연대했다라는 비판 받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 뭐 자기가 개혁신당 후보를 그 과감하게 접고 예. 단일화에 협조한 것만으로 해도 굉장히 희생 정신을 보인 것이죠. 아, 희생 예, 정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명분을 갖고 들어오는 것이죠.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상 빈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빈집에 예. 이준석 후보는 이번에 단일화하면 빈집에 초인종 누를 필요도 없고 그냥 대문 열고 들어가서 앉으면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어떤 그 당권 주자가 있습니까? 물론 예. 한동훈 후보가 있지만 한동훈 후보는 보수의 적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뭐 여러 가지로 그 민주당의 적통이 아니라는 비판도 있지만 예. 어쨌든 한동훈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비교하면 이준석 후보가 더 보수의 적통이죠. 아, 그럼에도 왜냐하면 정당생활을 더 불구하고. 오래 했고 그리고 여러 선거도 겪어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당대표도 했기 때문에 물론 한동훈 후보도 했지만은 한동훈 후보 때보다는 이준석 후보가 더 각광을 받고 대표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보수의 적통이라는 이미지를 본다면 훨씬 유리한 입장인데 저는 왜 이준석 후보가 그렇게 영리한 분이 이 빈집이 이렇게 대문 열린 상태가 있는데 예. 안 들어오시고 밖에서 텐트 치고 주무시려고 하시는지 그거 참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어쨌든 저는 똑똑한 이준석 후보는 합리적 선택을 할 것이다. 빈집 대문 열고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